제 통신비는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월 3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보험료도 새로 설계하여 원래는 월 10만원 정도 나가고 있던 것을 6만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비용이 약 월 10만원 정도가 나오지만 7만원대로 할인을 받아 이용하고 있고 한 달 고정비가 무려 약 300만원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돈 되는 엄마 동금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아이가 있는 3인 가구라면 월 고정비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고정비 줄이기인데요.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비인데 도대체 어떻게 줄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정비는 말 그대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고정비가 커져버리면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비 다이어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가정의 고정비를 알려드리면서 현재까지 제가 고정비를 줄여왔던 노하우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의 고정비가 결코 적지 않은데 만일 제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저희 집의 월 고정비를 공개해보겠습니다. 저희는 6살 남자아이가 있는 3인 가족인데 한 달 고정비가 무려 약 300만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알고 있는데도 저도 매번 놀라요. 변동비가 빠졌는데도 3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떤 것을 줄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는 주거비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여 총 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모으고 있는 신혼부부나 아이가 없으시다면 주거비를 제외하고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거비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집은 주거비가 가장 큰 지출인데 매월 월세로 100만원, 관리비 18에서 32만원, 그리고 청소비 7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경기도 구축 아파트 25평에 살고 있는데도 전세에 비해 월세로 거주하면 월세가 100만원 밑으로는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주거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거주 대출 이자라고 생각하며 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저희가 이 정도의 월세를 내고 거주한 것은 불과 1년 정도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내고 저희 집에 실거주할 때에는 원리금 포함 80만원대로 이자는 40만원 정도를 내고 있었어요. 제가 20대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만 주거비로 쓰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현재 저희는 저희가 구매한 자산과 월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순자산 대비 저렴하다, 월세를 내고도 충분한 저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나 월세 100만 원을 내고는 추가 저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 정도 월세는 솔직히 조금 과한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 정책 지원을 좀 찾아보시거나 거주 환경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반대로 소득이 훨씬 높거나 거주 분리를 통해 저희처럼 더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해 월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난방을 이용하지 않는 달에는 18만원에서 23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울은 어쩔 수 없이 30만원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 따뜻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20도, 21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혹시 난방비 절약 꿀팁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조금 더 따뜻하게 살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실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청소비는 제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소 서비스는 저의 시간 확보를 위해 꼭 지불하고 있는 지출이에요. 대신 다른 곳에서 아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회에 7만원 정도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 더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매월 고정비로 빼두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니 변명이 좀 많네요. 저희에게 주거비는 이제 줄일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린 듯해요. 이것도 고정관념이려나요?
다음으로는 교통비입니다. 약 2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저희는 차가 한 대이기 때문에 월에 주유 1회 1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약 1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K패스 카드를 활용하여 매월 30%의 대중교통 할인을 받고 있어요. 원래 다른 지역이라면 만 34세까지가 청년 범위라서 남편은 이미 20%의 할인으로 그치겠지만 경기도는 청년의 범위를 만 39세로 훨씬 확대해 주어 30%의 할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비용이 약 월 10만 원 정도가 나오지만 7만 원대로 할인을 받아 이용하고 있고, 저는 소소하게 시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30%의 할인을 받으면 월 2, 3만 원 정도가 나오는 편이에요. 만일 남편의 청년 나이가 끝난다면 제 카드를 바꿔서 쓰면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통비 또한 아낄 수 있다는 점. 서울의 경우 K패스뿐 아니라 기후동행 카드, 지하철 정기권 등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비도 다이어트 할 수 있으니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로 월 32만 원 정도 나가요. 사실 고민이 제일 많은 것이 보험료였어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월 70만 원 이상 과도하게 나가던 보험을 해지 또는 만기로 인해 많이 줄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저의 보험료가 너무 높은 것 같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험료는 남편 10만 원, 저 16만 원, 아이 6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남편과 저 모두 1세대 실비보험이라 남편의 실비 10만 원대, 저는 6만 6천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1세대라 병원을 가면 거의 전액 돌려받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병원 갈 시간이 많지 않아 거의 가질 않는데 이렇게 내는 게 맞나 싶어요. 대부분 보험 설계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1세대 실비는 절대 해지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1년 총 보험료를 생각하면 낸 만큼도 못 받는 것 같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 남편의 보장성 보험료는 20년 납이었는데 올해 초로 끝이 났고, 저는 시그널 플래너라는 앱을 통해 보장성 보험을 3년 전부터 들기 시작해서 8만 8천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앱에서 아이 보험료도 새로 설계하여 원래는 월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던 것을 6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어요. 시그널 플래너는 카톡을 통해 내 보험을 점검받을 수 있어요. 보험 드는 것을 권유하지 않으셔서 부담 없이 점검을 받아보고 내가 보험들을 비교하여 가입하고 싶다고 요청을 할 때 이후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나이가 들면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좋은 보험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는 바로 교육비인데요. 저희는 아이가 미취학 아동일 때는 교육비를 많이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 교육비로 아이 유치원비 0에서 3만 원, 그리고 학원 플레이팩토 12만 원, 그리고 친정 아이 돌봄비 40만 원, 저의 커뮤니티 독서 모임으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유치원의 경우 공립병설유치원을 보내기로 결정하여 간식비 정도만 나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솔직히 유치원은 이보다 더 만족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사립유치원이나 영어유치원을 보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 보니 아이가 어릴 때 저축을 할 수 있으려면 더 줄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교육에 대한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매달 저의 교육비도 늘 지출하고 있어요. 제가 매달 배우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아이가 배우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비인데요. 이 코너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제 통신비는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월 30원이라는 거예요. 월 남편 핸드폰 약 25,000원대, 저 30원, 집 인터넷 와이파이 22,000원, 그리고 넷플릭스 22,000원, 챗 GPT 29,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부부와 친정 식구 총 5명이 SK텔레콤 가족결합으로 묶여 있어요. 장기 고객이다 보니 할인이 많이 되고 선택 약정을 넣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청년요금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49,000원대의 요금제를 가족결합, 선택약정 등의 할인을 받아 22,030원의 요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롯데텔로 제휴카드를 써서 매월 22,000원을 할인받아 30원에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물가치고 30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반면 남편은 무제한 요금제를 너무 쓰고 싶어 해서 역시 가족결합, 선택약정 할인을 받아 25,000원에 사용하고 있지만 제 요금이 30원이라 통신비 면에서는 잘 아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구독요금이 꽤 많이 들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돼요. 넷플릭스는 시댁, 친정 모두 저희와 함께 쓰고 있어 잘 보고 있기에 둔다고 해도 챗 GPT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남편이랑 신문물에 뒤처지지 않고자 구독은 하고 있는데 잘 안 써지면 해지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해도 고정비가 월 300만 원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가게는 어떠신가요? 혹시 더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고정비를 줄여나가면서 생각했던 것은 계속 줄이기만 할 수 없으니 그만큼 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같은 금액을 써도 어렵게 다가오는 체감은 덜할 것이니까요. 생각보다 2인일 때랑 3인일 때 다르고 아이가 커가면 또 다를 것 같아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엔 변동비까지 한 달 지출 영상도 가져와 볼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